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수능 완성 유형편의 고전시가, 그죠? 예. 바로 부여노정기라는 작품 됐습니까? 이거 하도록 할게요. 이 부여노정기는 여러분들이, 이번 수능 완성에서 반드시 봐야 될 작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능 완성에 그 이후에 뭐 고전시가 여러 작품이 나와 있지만, 조금 낯선 작품인가 동시에 그다음에 문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죠 가치가 있는 작품 아닌가. 그래서 다만 이제 유형편에 들어가 있어서 그죠 예,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잡아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딴 것보다도 그죠 예, 작가가 그죠 누구냐 그래 연한 이씨라고 돼 있더라 그죠 예. 자 다시 보세요. 연한 이씨 땡땡씨라고 돼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가가 남성이야 여성이야? 여성 작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우리 가사 작품을 가지고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지? 규방가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작품의 어떤 특정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그죠? 네, 여성에 의해서 지어진, 그죠? 네, 규방가사다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자, 규방가사다 보니까 보통 어떤 것들이 많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 여성으로서 가졌던 일종의 한계와 같은 것 됐습니까? 예. 그 신문적인 어떤 제약이라고 하는 것, 그죠? 예. 거기에 대한 토로적인 측면. 그러면은 이 작품 속에 그게 나타나 있나, 나타나 있지 않느냐. 만약에 나타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정확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오케이. 거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 그죠? 작품 제목 잠깐 보세요. 자, 부여 노정기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죠? 예. 자, 요래놨네요. 부여, 어떤다고요? 예. 노정기라고 돼 있네. 그죠? 예. 그러면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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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요거 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우리 흔히 말하는 도시가 된다. 그죠? 예. 오늘날 우리 부여라고 하는 거. 어디에? 대전에서 왼쪽으로 한 11시 방향 정도 가면 있는 고장이죠. 그죠? 예전에 백제의 도읍지였던 곳이 바로 부여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노정이라는 게 뭔데요? 하면 이때 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길록자를 쓰는 거야.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러면 정이라고 하는 것도 길정자입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예. 그러면은 부여 노정기를 할 때 노정이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은 부여로 가는 뭐한다고요? 여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부여 노정기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더 해석하자 그러면 부여로 가는 됐나요? 예. 뭐한다고요? 예. 여정에 대한 됐나요? 예. 여정에 대한 뭐가 된다고요? 기록 이렇게 되겠죠. 기라고 하는 것은 기록적인 측면이 되는 것이니까 그죠? 예.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작품 제목 옆에서 제발 좀 우리 EBS 출제위원들 한자 좀 적어달라. 됐습니까? 예. 그럼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해도 가능하잖아. 그죠? 예. 자, 문제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봐봐요. 부여로 가는 여정에 대한 기록이니까, 이 작품의 내용적인 측면을 따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내용적 측면 따진다면 많은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유배가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뭐냐? 일종의 기행, 가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겠니? 예. 자, 그럼 이제 이 작품이 기행가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을 분석해 나갈 때 어떻게 분석해 나갈 것인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 확인해야 되겠지.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기행가사 작품 가운데서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단 말이야. 이건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통해가지고 안 봤다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 아니죠, 이거는요. 그죠? 예. 자, 관동별곡 어떻게 분석을 하더라? 여정에 따라서. 그죠? 예. 그리고 무엇을 보았는지, 또 무엇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가졌는지, 그걸 어떻다고요?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해석해 나가죠. 그죠? 왜 그런 것이겠어? 그렇지. 바로 이 작품도 기행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기행문이니까, 즉 기행문답게 우리 해석해 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기행문의 3요소는 어떻게 된다고? 아하, 여정. 그 다음에 견문.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감상이더라라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 분석해 나갈 때 뭘 잡으셔야 돼?
여정을 잡아줘야 돼. 몇 날, 며칠,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견문. 다시 말한다면 본 것과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한 거? 질문한 거 아니야? 들은 거. 됐니? 예. 그거 여러분들 또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게 되면은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과 상상한 것. 됐니? 예. 그걸 여러분들 많이 구분하는 문제 나오더라라는 거야. 됐니? 거기에서 어떠한 감상, 어떠한 느낌이 있었느냐. 됐습니까? 예. 여기 일종의 뭐가 된다고요? 정서적 측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걸 잡아주는 거야. 그렇게 분석해 나가면은 이러한 기행가사, 기행문 같은 경우는 쉽게 여러분들한테 해석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관동별곡 같은 경우도 항상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질문도, 자, 가보는데, 실제로 이 질문은, 됐니? 예, 연한이 씨의 아들이, 됐습니까? 연한이 씨의 아들이, 그죠? 예. 자, 어디를 간다? 그래, 부여로, 그죠? 부임을 해 갈 때의 지은 작품이야. 이건 사실 몰라도 관계없습니다만은, 이 작품 재밌는 거는 뭐냐? 우리가 이제 여성학 작가의 어떤 작품은 시대 연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은 우리가 언제 지어졌는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몇 년도냐? 1802년도에 됐습니까? 예. 1802년에 됐나요? 예, 지어진 작품입니다. 됐습니까?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그죠? 예, 어디로? 그래, 부여 현감으로, 그죠? 예, 발령을 받아서 갈 때에 이 어머니가 같이 따라가자. 뭐 요즘으로 따진다면 헬리콥터 맘마? 뭐 이래 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들이 뭐 소위 말해서 회사에 갔을 때 같이 따라가는, 그죠? 예. 근데 뭐 예전에는 그렇게 부모를 모시고 살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좋게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구절부터 갑니다. 황정경의 일자를 어찌하여 그릇 알고, 아이고야, 황정경 일자, 한 글자, 이래 되는 건데, 이거는 이래 보시면 돼요. 황정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책이냐로 간다면은, 도가의 경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가의 경전. 그런데 이 도가의 경전은 흔히 말하는 신선이 되기 위한 비법서나 다름없어. 됐니? 예.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은 달달달달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달달 외워야 되겠지. 근데 너 외워봐 했는데 글자를 잘못 읽어버렸어. 그럼 뭐가 될 자격이 없어? 넌 신선이 될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근데 이거에서 많이 본 적 있잖아? 어디서 봤어요? 관동별곡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관동별곡의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은, 그죠? 예. 이 정철이 잠시 꿈을 꾸죠. 거기에 신선이 어떤 탁 나타나가지고, 그죠? 너 황정경 글자 하나를 잘못 읽어서 인간 세상에 외왔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 이거 옛날 굉장히 상투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예. 자, 있는 그대로 해석할게요. 황정경의 한 글자를 어찌하여 그릇 알고, 잘못 알고, 인간의 적강하여, 인간의 적강 다시 밑줄 쫙 쳐내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요. 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유배갈 적자. 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다. 그래서 천상계의 존재가 인간 세계에 내려오는 것을 적강이라는 말 쓰죠. 그죠? 예. 그럼 물어보자. 여기서 황정경의 글자 하나를 잘못 읽어가지고 인간 세계에 유배해서 내려온, 자, 주체가 누가 된다고요? 화자 자신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화자는 자기를 뭘로 보고 있는 거야? 천상계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생각은 자유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인간에 적강하여 미쇼카요 평생에 병이 많아. 다시 밑줄 쫙 쳐내기 바랍니다. 됐니? 다시요. 평생에 병이 많아. 주체 누가 된다고? 화자 자신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내 평생에, 그죠? 예. 뭐가 많아요? 아하. 병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다 보니, 그 다음 갑니다. 북창하에 누웠으니, 그죠? 뜻대로 하기 어렵구나. 북창이라고 하는 건 북쪽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건 보통 뭐, 사람들이 사는 방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 화자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이잖아요. 그러면은, 북창 아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연한 이 씨가 거주하는 방. 그래서 규방 정도 보시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웠더니, 다시 한번, 뜻대로 하기 어렵다. 다시 밑줄 쫙 쳐내기 바랍니다. 그럼 뜻대로 하기 어렵다는 건 어떤 의미지? 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더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물어보자. 자, 뜻대로 됐습니까? 예, 뜻대로 하기가 어려워 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뭐 때문이야? 방금 뭐라 그랬죠? 내 평생에 뭐가 많아서? 병이 많아서. 됐습니까? 예,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지? 자, 요거는 그런데 표면에 드러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됐니? 예. 자, 그러면은 내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보세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이유가 뭘까요? 자신은 어떤 신분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 그 이면에는, 그죠? 예. 바로 여성이라는 그런 어떤 신분적인 뭐가 존재한다? 제약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그래서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 이유를 따지고 들어간다면은 화자가 뭐가 많아서? 병이 많아서. 됐니? 예. 그런데 그 이면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성 화자들, 우리 조선사회의 여성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어떤 신분의 어떤 제약이, 그죠? 예. 그런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뜻대로 하기가 어렵다. 됐습니까? 거기에 복희씨 다시 미술자 주는 기원합니다. 됐나요? 예. 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자, 우리가 중국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의 몇몇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줘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고전시가 해석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그죠? 예. 자, 우리에게서는 흔히 단군이라고 하는 일종의 전설상의 임금이 존재하죠. 됐습니까? 물론 뭐 단군이 진짜 살아있는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도 그런 단군 같은 존재가 있었단 말이야. 누가 있어? 신농, 복희,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전설상의 임금들입니다. 됐니? 예. 그래서 신농이라든가 복희라든가 황제와 같은 사람들의 시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평성대였더라라고 이야기해.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몇몇 사람 더 갖다 붙였죠. 그죠? 예, 보세요. 복희, 그 다음에 신농, 그 다음에 황제.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순, 우탕, 그 다음에 문왕, 무왕, 그 다음에 주공까지. 됐습니까? 예. 그래. 우리 고전시가에서 이런 인물들 나오게 되면 다 어떤 시대의 인물이라고? 그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됐나요? 예. 그러한 인물로서 이런 걸 봐주면 된다. 됐니? 그래서 따로 뭐라고 해석하지 마. 그래서 요순시대 하게 되면은 요임금과 순임금의 시대. 이렇게 해석할 거 없이 태평성대. 됐습니까? 예. 우임금, 탕임금 시대. 됐습니까? 우리 말 당우 시대. 이렇게 말 얘기해요. 또 뭐라고 그러는 거야? 또 태평성대. 그 다음에 복희씨하고 논일고 싶어. 무슨 말이겠어? 같이 만나고 쎄쎄 하고 싶은 게 아니지. 태평성대에 논일고 싶어. 됐습니까? 요순시대에 태어나고 싶어. 태평성대에 탄다고 태어나고 싶어. 지금 시대가 요순시대구나. 뭐라고요? 태평성대로구나. 됐습니까? 예. 그래. 그렇게 다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복희씨를 꿈꾸었던가. 됐니? 예, 뭐 한다고요? 오, 태평성대를 꿈꾸었던가. 아침에 까치소리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예, 과연이도 새롭도다. 무슨 얘기했어? 아침에 까치소리 들리는데 과연 새로워. 어제 까치는 까깍 이랬는데 오늘 까치는 까깍 그런단 말이야. 그죠? 근데 뭐 요즘에 우리가 지금 까치소리 듣기가 조금 힘들죠. 그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 이런 노래 있잖아요. 까치 설날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까치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날 하루 어떤다고요? 즐겁고 행복한 날이다. 또 어떤다고요? 내가 그토록 바라던 손님, 흔히 말하는 반가운 사람이 온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믿었어. 됐습니까? 예. 그래. 오늘 아침 보니까 까치 소리가 뭐라고요?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새롭게 들려. 됐니? 그랬더니 그 다음 보세요. 임금님 명령 전하는 소리가 늘어지게 나는구나. 됐습니까? 예. 자, 우리 사끝 때 보면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봐라. 됐습니까? 어명을 받아라. 됐나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렇지. 그 어명을 받아라. 이 어명이 뭐예요? 이분의 명령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명을 받아라 하는 소리가 길게 난다. 그죠? 예. 그럼 보통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그죠? 예. 뭐 한다고요? 소위 좋은 일도 있지만 사약 받아라. 이것도 어명을 받는 곳에 속하잖아.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까치 소리가 새롭구나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뒤에 임금님 명령 전하는 소리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니? 부정적으로 봐야 되겠니?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겠지. 그래.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네. 갑인년 달도는 깡 쳐놓고 해요. 자, 앞에서 우리가 이 작품이 1802년에 지은 작품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갑인년은 1794년을 갑인년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이 연안 이씨의 아들이 갑인년에 뭐 했어? 1차적으로 자원급제했어. 더니, 예. 그래서 뭐 한다고요? 방소리가 난 듯 하더라. 더니, 예. 그래서 옛날에 자원급제 학교가 되면은 벽에다가 뭐 붙였어요? 급제자 명단 붙였죠? 그걸 우리가 과거 합격 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즐거운 소리인 듯, 그다음 을묘년 달동에 깡 쳐놓기 바랍니다. 을묘년이라는 건 1795년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감실원가라고 하는 것은 또 흔히 말하는 관리로서의 또 시험.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떠한 복직을 맡길 것인가, 어떠한 직책을 맡길 것인가 하는 시험. 그 시험에서도 아마 이 아들이었다고요. 소위 말해서, 잘했나 봐. 됐니? 예. 그래서 감실원들. 그래서 홍문관의 직중아이 다시 밑줄 자. 그래서 이 아들이, 그죠? 예, 어디에서? 홍문관에서. 직중, 다시 하면은 그 직을 맡고 있는 가운데에 그 아이가, 그죠? 예. 자, 뭐를 얻었다고요? 엄마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아니야. 그냥 레터. 됐습니까? 편지를 보내거늘, 올리거늘. 그래서 전하는 것을 얼핏 들어서, 그래서 봉함, 다시 한번 붙여놓은 것을 떼어보니, 아이고야, 밑줄 바랍니다. 충청도 부여현감, 밑줄 짝 됐습니까? 예. 그것을 누가요? 임금께서 결정을 하시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한다면은 지금 화자가 집에 있다가, 그죠? 예. 까치 소리가 들려서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 하고 보니 뭐라고요? 임금님 어명 소리가 들어시긴 하더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봤겠지. 그죠? 그랬더니만은, 자, 이 아이가 이제 편지를 딱 올렸는데, 뭐라는 거야? 엄마, 그죠? 예, 나 부에 현감 됐어. 됐습니까? 예, 라고 하는 거 아니겠니? 됐나? 오케이. 그래서 임금께서 결정하시니 어와 달더니까 감탄사죠. 기쁨의 감탄사겠죠. 예. 성은이야 임금의 은혜야 갈수록 감축하다 갈수록 끝이 없구나 감동이구나 라고 하는 것. 됐니? 영탄조 오절한 거 알 수 있겠습니까? 예,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까지 톡톡 끊어놓게 되면은 됐나요? 예. 그래서 아들이 그죠? 어디로 간 것에 대해서 이제 부여 현감으로, 그죠? 예. 소위 보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임금의 은혜에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감사하고 있음을 보여준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니? 예. 자,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안악 영감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올해가 어떤다고요? 이제 임금에게 부여 현금의 명을 받았다면, 자, 이 아이는 작년에 뭘 받냐면, 안악이라는 지역에 영감, 아이고, 이때 영감이라 해서 늙은이라는 게 아니죠. 요즘 간혹가다 여러분들 TV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우리 검사, 김검사를 뭐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영감님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올리죠. 그래, 이때 영감이라고 하는 것,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말하는 안악 영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안악 현감, 안악 현령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악이라는 고장 잘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잘 못 들어봤죠. 그죠? 예. 그래서 요즘은 따진다면 작은 마을의 현감 정도. 근데 지금 이제 부여라고 하니까 어때? 이제 큰 고장이 됐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벼슬이 올라간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안악 영감, 안악 현감 받은 것도 우리 가문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가 된다고요? 아주 단비였어.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런데 오늘날 이 희보는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기쁜 소식은 됐습니까? 예. 그 더욱 뭐 한다고요? 망외로다. 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망자 됐습니까? 예. 나 왜라고 하는 것은 바깥. 그래서 뭐 한다고요? 뜻밖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해 되겠니? 그래서 작년에 안악현감 자립해서 받았는데, 그죠? 예. 이거 1년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뭘로 가라는 거야? 부여현감으로 가래. 뜻밖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나?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1802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요 시기가 좀 그랬던 시기야. 그래서 1800년도에 정조가 죽고,
없고, 그죠? 예. 뭐 사람들이 뭐 일설에 의한다 그러면 암살당했다, 독살당했다, 뭐 여러 가지겠지만 정확한 건 알 수는 없고요. 그죠? 그리고 1801년에 이적한다고요. 정조, 1801년에 정조 죽고, 그죠? 예. 정철, 그 다음 만다고 철종 올라가죠. 그죠? 예. 됐나요? 맞나요? 영조, 정조, 그죠? 세종태세 문화세, 예성윤중, 임명선, 강인, 호연, 숙경명, 그죠? 영조, 정조, 그죠? 예. 그죠? 뭐죠? 정순, 헌철, 고순, 이래 됐나요? 예. 그러니까, 그죠? 예. 아, 이거 나 다 외우고 있어, 이씨. 나한테 그러지 마.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된다고요. 조금, 힘들었다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조금 복잡했던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합니다. 예. 나중에 편집할 거야. 그죠? 예. 자, 다시 갑시다. 그래서, 오늘날 이 회휘복, 그죠? 예, 기쁜 소식은 그독 뜻밖이로구나. 비록 소읍이나, 그죠? 부여를 소읍이래. 부여 큰 동네인데, 그죠? 소읍이지만, 됐나요? 예. 너에게는 고향이라. 너에게는 고향이다. 다시 밑줄자. 정확히 말합니다. 고향이, 야오. 아닙니다. 고향이로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아들의 고향이 어디라는 거야? 부여야. 그죠? 예. 그래서 작은 동네이지만 뭐 하라는 거야? 네 고향을 간다. 그죠? 좋아해. 라는 거죠. 그죠? 자, 성공해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지? 금이환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비단 옷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너에게는 고향이다. 그래서 착하구나 우리 아들. 허허. 또 일마다 뭐 한다고 하는 일마다 기특하거나 우리 아들. 그죠? 아들 자랑. 그죠? 예. 그래서 전공등도라는 것은 뭐 산약초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산약초를 얻어내어서 미쳤까요? 또 병든 부모까지 어떤 쾌차하니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말하면 뭐라는 얘기야? 아우 이 새끼 효심도 있어. 됐나요? 예.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 그죠? 예, 미안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큰 놈 어떻게 한다고요? 나쁜 새끼, 그죠? 이러고 있는데, 됐나요? 예, 여기서는 그렇네요. 그래서 착하구나, 우리 아들. 하는 일마다 기특하구나. 그 다음에 산약조 구해가지고 병든 부모까지 어떻게 낫게 하니 효심도 대단해. 됐나요? 예. 거기에 이제 화풍, 온화한 바람은 만이란 가득하다. 시리라고 하는 것은 집실자지만 여기서는 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영어로 하면 제가 룸 정도 되나?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요. 예. 따뜻한 바람은 됐나요? 예. 이 룸, 방 정도를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그죠? 예. 자, 시절은 또 탄다고요? 3월이라. 3월 갔더니 깡!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우리 고전시가에서 매달 나오게 되면은 좀 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바로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양력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고전시가 3월이라면 오늘날은 4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 예. 그래서 시절이 3월이라. 자, 친척들은 또 만당. 됐습니까? 예. 그럼 이때 만약은 또 가득하다. 그럼 당다도 또 집당자인데, 요거는 하우스 생각하면 돼요. 저 앞에 만실의 실은 룸. 됐습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친척들 왔어. 어디에? 방 하나가 좀 이상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건물 하나에 뭐 했다? 가득 차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만당하며. 자, 그 다음에 시우라고 하는 거는, 자, 한자 하면은, 이거 좀, 한자 좀 적어도 얼마나 좋을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때에 맞게 내리는 비를 우리가 시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봄 가뭄이 일어나지 않게 비가 탁 내리고, 됐니? 예. 여름에 홍수 나지 않도록 비 그쳐주고, 또 가을날에 어떤다 햇볕 쨍쨍하다가 또 가뭄 들 것 같으면 또 비 내려주고, 됐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시우라고 얘기하는 거야. 때에 맞춰서 내리는 비. 얼마나 좋은 비겠어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시우가 어떤 또 촉촉해. 거기에 이화라는 건 백꽃 됐습니까? 예, 배나무꽃. 또 어떻게 향기롭다. 향기롭다 다시 몇 줄자. 자, 뭐예요? 국악적 이미지는 알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풍백을 의논하여라고 하는데 이때 풍백이라는 것은 이래 보시면 돼. 여러분들이 어디 멀리 떠나는데 날씨 따져 안 따져? 날씨 따지죠. 비 오는 날 떠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날이 맑으니 안 맑으니 따지고 들어가죠. 여기에 화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바람이 얼마나 불까? 바람이 불까 안 불까? 그래서 풍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람.
이런 같은 것들을 풍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백을 의논하여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성은이 임금의 은혜가 거듭되니 다 미쳐볼까요? 이 역을 피할 소냐. 자, 이 역이라는 건 뭐야? 이 역할. 다시 하면 이 뭐예요? 자기가 받은 일종의 어떤 벼슬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역할 혹은 이 벼슬 됐습니까? 이 맡은 바 임무를 한다고요? 피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피한다, 피하지 않는다? 피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죠. 서류제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빨리 가, 좀. 됐습니까? 예. 드디어 이제 가네요. 청하의 초길이래. 청하의 초길. 깡. 좀 표현합니다. 됐니? 예. 청하는 우리가 여름의 시작점을 청하라고 이야기해요. 됐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봄에 들어가는 것을 입춘이라는 말 쓰죠. 그다음 가을에 들어가는 것을 입추라는 말 쓰고 겨울에 들어가는 것은 입동이라는 말 쓰죠. 근데 입하라는 말 잘 안 들어봤죠. 그죠? 예, 됐습니까? 예. 그래서 보통 여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청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초길일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좋은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옛날 사람들 홀수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다고요? 135 됐습니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보통 여름날에 초길이를 하면은 첫째 날을 보통 많이 이야기해. 그러면은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 보세요. 3, 4, 5 됐습니까? 를 가지고 우리 봄이라고 한다면은 6, 7, 8을 뭐라 그러지? 그렇죠. 여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아마 6월 첫째 날, 그죠? 6월 1일 정도 안 되겠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니? 길 떠나야 되겠지, 그죠? 네. 그래서 갑니다, 이제요. 3월 달에 앞에서 임금에게 뭐라고요? 부임 명령을 받고, 그래서 이제 6월의 1일에로 봅시다. 됐습니까? 예, 이제 출발!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영양 달도니까 영천이 바랍니다. 그럼 영양은 어디 있냐? 지금 여러분들 그 경상북도 지역에 보게 되면은 그죠? 영양군이 존재하죠. 그죠? 강원도 영양군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연안 이 시가 현재는 안동 하회마을 됐습니까? 예, 거기에 있었어. 됐니? 예. 그래서 이 작품은 앞에 부여로 가는 길이지만 제가 하자면 안동 하회에서 됐습니까? 예, 부여로 가는 길이다 보시면 돼요. 됐니? 그래서 우리 지도에서 된다고 바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싹 올라가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영양으로 이제 출발하니 친척이 만다고 기뻐하고 또 벗들이 된다고 축하를 해주니 됐니? 예. 거기에 이제 범 같은 범 다시 밑줄 자 호랑이 같은 달도는 깡 쳐놓고요. 그럼 호랑이는 보조관념이 되겠죠? 뭐라고요? 많은 하졸이라는 것은 아랫 병사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졸들. 조수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같이 달도는 깡 쳐놓고요. 그럼 또 조수는 뭐야? 또 보조관념이죠. 조수는 뭐냐면 그래, 물결을 우리 조수라고 해. 파도. 됐습니까? 파도같이 만나 밀려들어. 그럼 물어보자. 누가요? 저 수많은 하졸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호랑이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저 병사들이 저 파도같이 어떤다고요? 많이 몰려들어서. 그죠? 예. 자, 그래서 보은총이라고 하는 좋은 말에 거기다 쌍가마를 나타낸다고 높이 실어서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청풍 맑은 바람은 만다고 선배 앞무리를 이루고 명월 밝은 달은 어떤다고요? 뒷무리로 삼아서 됐니? 예. 추종 쫓아가고 종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신리나 되더라. 됐니? 그럼 물어보자. 지금 여기 해석되어 있는 것은 누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봐봐요. 그 앞에서 자, 이제 영양으로 출발하지? 그랬더니 친척들이 어떻나 기뻐하고 또 벗들이 어떻나 축하해주고 있지? 거기 이제 호랑이 같은 수없이 많은 그런 병사들, 그들이 조수같이 파도 물결같이 어떤 밀려들어서 그래서 보온총이라고 하는 좋은 말에다가 거기다 이제 쌍나발을 어떤다고 높이 실었지? 됐니? 자, 이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떠나가는 모습이잖아요. 됐니? 그러다 보니 앞쪽에 만다고요 맑은 바람 앞물을 삼고 그 다음에 뒤쪽에 만다고요 밝은 달을 어떤 뒷물을 삼아서 그래서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이어져 있다라는 거야? 10리나 이어져 있더라. 10리나 4km 물론 가장법입니다만은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그 구절은 뭘 제시하고 있는 거야? 소위 말해서 이제 구임지로 행차하는 됐습니까? 그 광경을
됐나요? 예, 뭐 한 거라고요? 묘사한 거다라고 보면 되죠. 됐니? 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뭐 한다고요? 이런 거잖아요. 저 앞에서 뭐 한다고요? 물러가라. 그죠? 예. 그래서 부여 현감 나가신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그 밑에 뭐 한다고요? 깃발 든 사람 쫓아가겠지. 깃발 든 사람 뒤에 보게 되면 또 무장들도 탄다고요? 또 걸어가겠지. 다시 병졸들 걸어가겠지. 그 뒤에 탄다고요? 현감 든 사람 말 타겠지. 뒤에 부모나 처자가 있으면 뒤에 또 가마 있겠지. 가마를 따르는 또 가솔들 또 있겠지. 뒤에 또 깃발 들고 오는 사람들 있겠지. 다시 또 병사들 있겠지. 그렇지.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좀 쭉 가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예. 그러면서 이제 좌우에 권마성 뭐라고요? 물러가라. 부여현감 나가신다. 사극에서 많이 봤죠, 그죠? 그럼 앞에 있는 사람 점점 본다고 딱 봐도 엿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 요게 권마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좌우의 권마성은 와우 위풍이 어떤다고요? 볼만하구나. 됐니? 그러면서 당시에 듣던 소리 반갑기가 어떤다고요? 그지없구나. 자, 그러면서 독교를 됐나요? 독교 뭐예요? 그러면서 한 마리 말이 끄는 우리 교자 뭐라면은 가마 됐습니까? 그걸 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소위 말해서 일본 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한 마리 말이 끄는 그 가마를 됐나요? 후거 뒤따르게 하니 그래서 별수는 전혀 없네. 어쩔 수 없네. 뭐 다른 방법은 없도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예천 땅 갔더니 땅 쳐놓고요. 그래서 이제 출발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무리의 됐나요? 우리 무리의 모습을 그죠? 예, 제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갔다고요? 예천 땅으로 들어갑니다. 됐나요? 예. 자, 앞에서 내가 뭐 잡아달라고 했었지? 여정, 견문, 감사.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예천 땅 5천내를 발 아래 굽어보고 그래서 용궁읍 달동을 깡 쳐놓고요. 용궁읍을 얼른 지나서 우두원 달동을 깡 쳐놓고요. 거기에서 숙소 다시 간다면은 하룻밤 묵고 그 다음에 삼산 달동을 깡 쳐놓고요. 잠깐 들려서 거기서 이제 옛날 번잎 마이 프렌즈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수양에서 수양 달동을 깡 쳐놓고요. 야 이제 배를 탈 때 소위 말해서 걷고 가마 타고 배 타고 다 하네요. 됐습니까? 예. 그렇게 배를 탈 때에 어이구 왜 좋을까요? 어옹을 즐기는 듯 하더라. 듯 하더라. 합니다. 그럼 볼게요. 자, 하자가 됐나요? 예. 수양에서 배를 타면 고기를 잡았다. 맞아, 틀렸죠. 그죠? 예. 제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예. 뭐라고 했죠? 어옹을 즐기는 듯 하다 해가지고 비유적표현이 나왔잖아요. 됐니? 예. 그럼 어옹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우리 맨날 이야기하잖아. 됐습니까? 예. 옹이라고 하는 것은 늙은이 옹자 앞에다가 요래까지 써놓고요. 예. 그럼 뭐요? 물고기 잡는 늙은이 하는데, 그죠? 그렇지. 바로 어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 얘기했잖아요. 고전시가에서 어부는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자연을 됐나요? 예. 뭐 하는 존재? 즐기는, 그죠? 예,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 뭘 하는 거야? 야, 이제 내 맨날 가만 타고, 그 다음에 걷고, 그죠? 그러다가, 여기 수양에서 배를 딱 탔더니만은, 마치 뭐 같다라는 거야? 그래, 자연을 즐기는 어부가 된 느낌이더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좋아요, 나빠요? 좋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 되겠니? 예. 자, 다음 갑니다. 됐죠?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갑니다. 옥천 달동을 깡 쳐놓고 야 이제 옥천입니다. 어디 가서 충청도로 이제 넘어갔네요. 됐습니까? 예, 그지? 그래서 제가 대전 강인을 갈 때 맨날 지나가는 곳이 옥천이야. 됐나요? 그래서 옥천역에서 한번 쉬고 싶은데 거기서 쉬면은 또 시간 너무 많이 걸릴까봐, 그죠? 예. 근데 옥천역에서 지나가게 되면 이제 대전까지는 한 10분이면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다시 갑시다. 옥천을 다시 보니 야 반석 됐나요? 반석 뭐야? 너럭바위. 다시 넓은 바위가 더욱 좋구나.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서 30년 떠난 동생 밑줄 쫙 쳐놓게 됩니다. 오, 30년이나 헤어졌던 동생을 옥성 달동을 깡 쳐놓고요. 공간적백이 되겠죠? 옥성에 와서 만나보니 어휴
힘든 일에 고생이 많아서, 됐니? 예. 청소한 그 얼굴이라는 것은 김상현 선생 같은 얼굴, 됐나요? 아름답고 빼어난 얼굴, 됐습니까? 예. 그 얼굴이 반백이나 다 되었구나.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반백 다 늙어버렸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자, 얼마 만에 만난 거야? 30년여 만에 만났다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힘든 일에 고생이 많아가지고 그 아름답던 얼굴이 이제 완전히 뭐가 됐어요? 늙은 주방탱 됐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다 됐더라라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손잡고 눈물을 흘리니, 그죠? 예. 회포도 엄악하더라. 다시 말한다고 하면 회포란 건 뭐야? 가슴 속에 쌓인 생각들을 회포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것이 가슴을 완전히 다 덮어버렸어. 그럼 다시 말하면 할 말 많다는 거 적다라는 거야. 많고도 많아. 야, 30년 묵은 그 이야기 한번 틀어놓으려고 해봐라. 됐으니까 온 가슴을 다 덮을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지? 다시 부여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예. 앞길이 또 탄탄하니 옛 말씀 다 하겠는가? 다시 다 할 수 있어 없어? 옛 이야기 다 못해. 됐나요? 예. 그러니 이제 창연지심, 뭐야? 슬픈 마음이. 그죠? 예. 끝이 없구나. 이제 이해됐니? 예.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래도 한 4박 5일, 5박 6일 지내면은 그래도 30년 이야기 좀 하겠는데 이제 우리도 가야 할 게 또 바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슴 속에 있던 이야기 다 할 수가 없어. 그럼 또 다시 헤어져야 하지. 헤어지면 또 언제 만나겠니?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마음이 어떤다고요?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면서 패거리들 큰 숙소에 북풍이 마주오니 북풍 다 쫙 쳐놓고요. 자, 요 조심하세요. 이때 북풍은 겨울바람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삭풍, 북풍이라면 겨울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됐니? 여기서는 북풍이라고 해요. 겨울바람을 이야기하면 안 돼. 됐니? 예, 그럼 뭐라 해줄까? 자, 우리 앞에서 6월달 여름 초에 떠났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한여름쯤 안 됐겠어. 그러니까 이제 겨울바람 같은 뭐가 분다고요? 에어컨 바람, 시원한 바람 됐습니까? 예. 그래서 북풍이 마주 부니, 하하. 저 15야 밝은 달에, 15야 둥근 밝은 달에, 이래잖아요. 15야 뭐예요? 15일. 됐나요? 그럼 뭐예요? 보름밤이잖아요. 보름밤. 그래서 보름밤 밝은 달에 성신, 다시 하면은 별들을 거느리고, 됐니? 야, 이제 길이 바쁜갑다. 그죠? 언제도 가? 밤에도 가네요. 됐습니까? 예. 아침, 낮에만 가는 게 아니라 밤에도 좀 갈 수밖에 없어. 행차해야 돼. 됐니? 예. 그래서 별들을 거느리고 백년아 한 가지 다시 밑줄자. 자, 우리 고전시가에서 백년아는 뭐에 대한 비유로 많이 나오냐 하게 되면은 달. 됐습니까? 동산에 떠오른 달. 됐나요? 그걸 보통 우리가 백년아 한 가지를 누구에게 보내신 거라는 표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백년아 한 가지가 다시 한다면 달이 어떤다고 가냘프게 날아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뭐가 보인다는 거야? 달빛이 비치더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무사람을 그죠? 예. 우러르는 가운데에 됐니? 자 갑니다. 지재현 다시 또는 깡 쳐놓고요. 만날 때에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됐니? 달빛과 별빛 받으면서 밤에 지금 뭐 하고 있어? 계속 움직이고 있어. 그러다 보니 이제 어디 지재현까지 도착했네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예선도 시작해갖고 옥천 지나서 옥성 지나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 지재현까지 왔어. 그래서 지재현까지 오는 데는 시간상으로 언제가 된다고요? 밤 정도가 되었다. 됐니? 그래서 지재현에 됐나요? 예, 만났으니 됐나요? 예. 이 좋은 세계. 그럼 이 좋은 세계 다시 밑줄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세계라는 것은 어떤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겠어? 지금 화자 앞에 보이는 밤풍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예. 아름다운 밤풍경을 남에게 보이고저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서 간다고요? 보이고 싶구나. 됐습니까? 예. 화자의 소망으로 해석해 주면 돼요. 뭐뭐 하고저라고 하는 거 뭐뭐 하고 싶다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보이고 싶구나. 그러면서 이제 행인이, 이제 사람들이 피곤해하니, 자, 어디에? 주막을 둘러가면서 다시 가마 메고 끄는 말이 그죠? 편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하령하니 아이고 저 말들 좀 쉬게 하거라 됐습니까? 예, 저 가마 메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노? 맞니? 예, 그래서 명을 내리니
앞뒤에 다리 떨기, 뭐 한다고요? 오랫동안 걸어가지고 다리가 막 흔들흔들 거렸겠지. 그죠? 예. 그 다리 떨기야, 100배나 어떻다고요? 더 하구나.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갑니다. 연산 탈도는 깡 쳐놓고요. 말을 갈아타고, 거기에 다시 채찍질을 다시 한다. 채찍 다시 한다는 건 뭐야? 우리 좀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동차로 따진다면 140, 150 속력 낸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예. 그렇게 이제 채찍질 다시 하니, 자,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채석강의 뱃머리가 여우를 만나는 듯 하더라. 깡 쳐놓기 바랍니다. 자, OX 퀴즈 갑시다. 하자는, 됐나요? 연산에서 말을 갈아타고, 그죠? 채석강에서 배를 타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됐니? 예. 뭐 했어요? 채석강에서 뱃머리가 여우를 만나는 것은 듯 해가지고 비유잖아요. 그죠? 그럼 채석강은 실적으로 여우, 물살이 굉장히 센 곳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면은 이 배가 이 채석강 여울 물살이 센 곳을 가게 되면 어떻게 있어? 굉장히 바쁘게 지나가겠죠. 빨리 다니겠죠. 그래?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에서 말을 갈아타고, 그죠? 채찍질하니 이 말이 어떻다라는 거야? 그래, 소리면서 막 물줄기 흘러가는 그 빨리 가는 뱃머리와 같더라라는 거죠. 쭈득. 이리야, 구덕.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가 채석강의 뱃머리가 여우를 만나는 듯 빨리 달리더라. 됐니? 예. 자, 먼지에 모인 때를 백마강에서 없애니 뭐 했습니까? 허허, 말 달리다 보니까 말에 먼지 안 잡고요. 그 다음 내 몸에도 먼지 안 잡고요. 그죠? 그것을 만다고 샤워 좀 하고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백마강에서 없애니 금회가 탁락하야. 금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 가슴. 됐습니까? 예. 회라고 하는 것은 생각. 내 가슴에 쌓여있던 그런 생각이 탁락, 다시 한번 빼어나다, 우뚝하니, 그죠? 예. 선분이 적을 소냐? 다시 한번 신선의 인연이 적겠느냐? 다시 한번 뭐예요? 다 신선의 인연이구나. 좋다라는 거야? 나쁘다라는 거야? 좋아요.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고란사의 청풍전 밑줄 쫙 쳐놓고요. 본 듯이 안다. 뭐예요? 안 봐도 어떻게 한다고요? 본 듯이 내가 다 알겠어. 뭐 있겠어, 그동안? 고란사의 청풍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거나 그 관련된 이야기, 책, 내용 많이 들어봤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고란사의 청풍전은 됐나요? 내가 마치 본 듯이 내가 다 알거니와 또 조령제의 청풍경은 됐나요? 앉아서도 내가 뭐 한다고 보겠노라. 됐습니까? 그 멀리 안 가도 돼. 내가 앉아서 보듯이 편하게 다 알아. 됐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직접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예. 다 봤는데 마치 어떤다고 지금 보니까 또 어떻다라는 거야. 본 듯 다 알겠더라. 그 다음에 내가 어떻나 앉아서 본 듯이 편하게 다 알겠더라. 그죠? 예. 됐나요? 그러면서 계속 노성현의 은진미력은 이제서야 또 내가 뭐 한다고 직접 보고 있습니까? 예. 자, 그 은진미력도 듣기만 들었지 뭐 했어?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봤어. 맞습니까? 예. 친히 보고 그러면서 신선의 경치를 얼핏 보면서 그러니까 앞에서 나와 있는 이 모습을 화자는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신선의 경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됐니? 예. 그것을 얼핏 보며 부여로 돌아더니 야 부여 탈도는 깡 여쭤놓고요. 이제 드디어 어디로 왔어? 부여로 들어왔네요. 됐습니까? 근데 부여로 들어올 때에 자 보세요. 이래 들으면 어떨까? 전부 다 지쳐가지고 흘러 이래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 뭐 생각하겠노? 저들 거지 들어왔다 이런 얘기 하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부여 현감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와야 되겠어? 다시 씩씩하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앞에서 넣는 아빠 뺑 불면허 탄다고요. 뒤에서 탄다고요. 해서 연주하고 그다음 깃발 들고 그다음에 장들들 탄다고 씩씩씩 가고 맞습니까? 뭐 많이 타고 또 맞죠? 예. 그래야지만 이제 부여 사람들이 탄다고요. 와 우리 현감님 멋지다. 그럴 거 아닙니까? 됐니? 예. 그래서 이제 갑니다. 보세요. 그래서 부여로 돌아들어가니, 그죠? 저 향기의 생명고독이었는데, 이건 설명하면 좀 기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생들의 얼굴 모습. 됐습니까? 그 설명해서 생동감 있는 그 모습. 됐나요? 예. 그 다음에 호수, 호랑이 머리에 서 있는 저 책전립을 쓰는 사람들은 좀 장수들입니다. 예. 그래서 저 호랑이 얼굴 같이 하고 있는 저 장수들. 됐나요? 예. 그래서 하루도 좀 기묘한데, 와우, 3번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련하더라. 됐니? 예. 다시 한번, 하루도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련하는 것도 좀 기묘해. 그런데 몇 번이나 와서?
3번이나 말을 하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오리정 넓은 뜰에 밑쪽가야 꿀벌들이 모이는 듯 하더라. 듯 하더라. 깡약촌을 변합니다. 됐나요? 예. 자, 뭐예요? 비조편이죠. 됐습니까? 그럼 왜 하필은 꿀벌들이 모이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세요. 전후 앞뒤에 사령들이 걸친 옷과 그 다음에 급창한 건 또 흔히 말하는 밑에 장수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관들. 그 무관들의 청천히, 다시 한번 푸른 그 소매를 가지고 있는 옷들은, 자, 어때요? 좀 더 화려하죠? 옛날 여러분들이 그 관복이라든가 이런 모습들 한번 봐봐요.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그죠? 파란색에다가, 그죠? 빨간색이 막 어우러져 있단 말이야. 됐니? 예. 그래서, 개암이 잡는 곳에 이것저것 한다고 끼워 넣은 곳에, 미줄까요? 5색, 다시 말하면 여러 색들이 어우러져 있더라. 자,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어때? 이야, 꿀벌들이 어떤다고 꽃이라고 해서 막 모여있는 타더라라는 거죠. 됐니?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예. 거기에 3년의 육가금, 띵 소리 나는 건지 띠링, 뚱뚱 됐나요? 예. 그런 노랫소리는 천지, 온 세상을 진동하니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백제적의 도읍이라서 오히려 뭐가 존재한다? 기풍이 있구나. 어디 가요? 여기 부여가 되겠죠. 됐니? 예. 수문을 크게 열고 이제 내하로, 다시 이제 관청이 있다 그러면은 그 관청의 가운데에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하로 모실 적에 염정성의 수양보들 그늘도 뭐 한다고요? 한가롭구나. 염정성의 저 수양보들 나무 있는 거 그 그늘도 한가롭게 그지 없네.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하회에서 부여로 가는 여정. 됐나요? 예. 거기에서 이제 보고 들은 내용, 거기다 느낌 정도로 단 소설해 놨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28번 문제 됐습니까? 예. 그 부분이 정답률이 33.8%. 그죠? 예. 정답률 33.8%라고 그런다면 많이 틀렸죠. 그래서 3명 가운데 2명 틀렸다. 1명밖에 못 맞췄다라는 이야기야. 됐니? 예. 자,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그렇게 어렵겠느냐? 자, 미안합니다만 제가 선지 3번 잠깐 볼게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청풍은 뭐 한다고요? 앞무리가 되고, 그죠? 예. 그 다음 명어를 어떤 뒷무리 삼아서 앞뒤로 따르는 것이 뭐라고? 심리로다. 자, 이거 뭐라고 해석할 수 있었지? 바로 이제 이 고장을 떠나는 우리 무리의 행차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심리나 이어져 있어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화자가 부여로 향하는 아들을 배웅한 게 아니죠. 지금 일단은 화자는 누가 같이 가는 거야? 아들과 같이 가는 거야. 됐니? 거섭을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보며 감탄한다. 다시 없으세요? 화자가 8번이면 어때? 화자가 부여로 향하는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나온 많은 사람들을 보며 감탄한다. 에이, 또 사람들 모습을 해석하면 곤란하잖아요. 됐니? 예. 다시 갑시다. 3번 선지에 청풍은 선배되고 명월은 후배 삼아서 쫓고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라고요? 그렇지. 바로 화자와 아들 무리가 떠나는 모습을 그렇게 제시한 거다. 됐습니까? 예. 거기에서 환송하러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됐니? 예,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선지 5번 하나 보세요. 됐습니까? 예. 그 학생들 많이 틀었던 부분이에요. 고란사의 청풍전은 본듯이 알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벌써 이미 다 뭐 한다고요?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인식하고 있었던 장소를 여행 도중에 이제 뭐 한다? 실제로 방문한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 뭐 한 거야? 와, 봤어. 그렇다면, 벌써 내가 이미 다 본 듯이 알고 있었던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더라라는 거.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요 강의, 그죠? 예. 반복 재생을 해서, 그죠? 예, 여러분들이 요 부여노정기라는 작품은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해석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완성이 우리 고전시가 작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죠? 예, 그 중에서도 다른 작품보다 이 작품만큼은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한 해석을 요하는 작품이다라는 거,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